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취업 GPT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식 관련된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공매도라는 개념입니다. 네,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 주위에서 뉴스로 자주 보던 단어거든요. 정확한 정의가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공이 말 그대로 없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매도는 말 그대로 판다.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주식을 빌려서 말 그대로 파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네. 시장에다가 그냥 던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공매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건지, 그럼 팔았으니까 그냥 수익을 보는 건가요? 팔았으니 갚아야죠. 일단은 내게 아니었으니까. 네, 내게 예.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서 갚을게. 아. 약간 영화 타짜를 보신 분들은 네. 따서 갚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물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사실은 네. 사서 그 시세가 오르면 그걸 팔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구조지만요. 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팔았다가 사서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공매도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팔았다가 다시 사서 갚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이제 공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기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즉 하락에 베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지금 당장에 팔고 나중에 하락했을 때 다시 사면은, 네. 그리고 그걸로 갚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구간에서 차익이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하락장에서 만약에 A라는 기업의 주식이 뭐 예를 들면은 한 2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하락할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6,000원까지 떨어질 게 보인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은 2만 원에 지금 팔고 16,000원에 사서 나중에 갚으면은 네. 4,000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런 개념으로 남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개념인데요. 이러면 무조건 남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이게 하락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갑자기 2만 원이었던 주식이 2만 1,000원, 2만 2,000원, 2만 3,000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샀을 때는 2만 3,000원에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때는 이제 3,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공매도를 하는 시점에서는 현재보다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손해가 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공매도를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네. 이제 당정에서 이제 그 굉장히 열렬한 논의 끝에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갖고 왔고, 네. 참고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의 주식시장이 좀 이제 출렁출렁한 딱 시점이들이잖아요. 네. 이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이 됐고요. 이번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네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매도 금지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렇게 금지됐다, 한시적이다라는 개념만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6월 하하 뭐 내년에 뭐 취업 되겠어? 막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보지 않고 네. 넘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나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또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네. 나아가서 이제 그 금지시켰다 이런 뉴스만 계속 나오고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악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안경 끼지 않고 좀 네.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주제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 공매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류나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네. 나뉘긴 하는데요. 일단 네.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는 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정도 정보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가 없을 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앞서 제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빌려서 파는 개념이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요, 차입이 이제 빌린다라는 개념인데 무니까 없을 무니까 빌리지 않는다. 즉 미리 대상의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사실상 공매도의 네. 실행자를 나중에 진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약속처럼 그냥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장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아주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네. 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빌릴 텐데 그 빌리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네. 먼저 팔게라고 해서 팔았어요. 그래놓고 가격이 떨어져서 네. 사서 갚으면 다행인데 네.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올랐어요. 네. 그러면 미안 하고 내 도망쳤어요. 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어. 예시인데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요 강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제 뭐 결제를 안 할 경우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밖에 기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전면 금지하다시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다른 개념이 이제 바로 차입 공매도. 이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공매도인데요. 네. 먼저 주식을 빌리고 네. 그걸 팔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어. 같고요. 여기서는 대여를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아마 주식을 한번 투자해 보셨거나 투자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해 줄지 말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네. 기본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공매도에 빌려줬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죠. 이래서 내가 주가가 안 올랐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 교란성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에 좀 금지를 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누군가가 공매도를 이용해서 해당 기업의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네. 주가를 하락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큰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단순히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피해가 아니라 네.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한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많은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건전한 시장 이제 운영에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에게만 또 불리하다는 인식이 좀 지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든지 이쪽으로만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대규모 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공매도 그냥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잠깐은 좀 멈추자. 또 이제 네.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세계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잠시 이제 중단했던 걸로 비춰집니다. 불법 공매도면은 이 공매도 불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금감원이요. 네. 외국계 투자은행인 BNP 파리바랑 이제 HSBC에서요. 560억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강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입 공매도를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어 있다. 무차입 공매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요. 네. 전산화로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수기로 작성한다는 이제 기록한다는 약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렸어요. 일단 빌리긴 빌립니다. 나 10주 팔 테니까 좀 빌려줘. 네. 라고 해놓고 그 10주를 파는 척하면서 100주, 200주를 팔아버립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실제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이 팔아버리는 그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불법이라고 단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다면 확실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유도 모르고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 공매도에 따른 단점 이것만 있나요, 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식을 이제 빌렸다가 파는 이제 조건이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조건인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내려가서 갚는다면 갚을 확률이 좀 높겠죠. 뭐 그것마저도 사실 안 갚을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른다면요. 더 큰 돈을 주고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그럼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웬만큼 자본력이 있는 기관들이나 개인들 혹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해서 갚으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 공매도의 원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이라면 좀 안 좋은 소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공매도를 네. 해놓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가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슬금슬금 네. 보면 어떨까요? 아, 우리도 네. 주식을 샀을 때 조금씩 오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네. 조금씩 떨어지면 어때요? 아, 불안해 죽겠죠. 그쵸. 반대로 이제 공매도 하는 네.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슬금슬금 올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소문이나 루머 같은 것들을 퍼뜨리는 네.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정보들, 그렇죠. 그렇죠. 내부 정보들 같은 것들을 유출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은 네. 2016년에 한미약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좀 기업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켜 버리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소문 같은 건 참 막기도 힘들잖아요, 쌤. 맞아요. 왜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은데요. 이 공매도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투자자들을 힘들게만 한다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쵸.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공매도 이렇게 막 맨날 금지시키고 네. 막 다들 반대하는데 왜 굳이 하냐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색안경을 끼고 그냥 공매도 나빠요. 음. 물론 이제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좋은 점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 증권사 준비 안 하는데 이 네. 좋은 점 꼭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다 상장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아. 높죠. 그리고 상장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네. 우리 사주라 그래가지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고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네. 공매도 세력 때문에 기업 가치가 평가 절하돼가지고 주식이 안 오른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뿐더러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은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와가지고 많은 투자라든지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본금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 같은 것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식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오. 게 공매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장점입니다. 네. 그중에서 일단 효율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성 네.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가격이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로 균형이 맞춰져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서로 눈치 게임하다가 이 금액이 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주식 가격이 측정되는 건데 주식을 사는 데는 사실은 아무 제약이 없죠. 돈만 맞아요.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투자자의 의견은 시장이 그래서 반영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오를 거야, 그럼 사요. 오를 거야, 사요. 오를 거야, 사요. 그럼 바로바로 사면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는 갖고 있어야지만 네.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에 던지는 개념으로서 난 이거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주가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미칠 수가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사업 전망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여도 주가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실제 진짜 이 기업 가치를 반영한 주가냐에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매도가 그러네요. 없다라고 한다면 네. 누구나 다 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의 본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는 거를 소위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 버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르네. 맞아. 보유한 사람은 좋죠. 그렇죠.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계속 오르네. 행복하다. 이제 버블이 쌓여가는 거죠. 네. 근데 언젠가는 버블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터졌을 때는 누가 피해를 볼까요? 정말로 단순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전체적으로 피해가 이제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끔찍한 결과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는 이런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가치를 잘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걸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사이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이 공매도라는 것이 시장의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당연한 이유가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또 유동성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건가요, 그런 건? 이제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사실은 유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주식을 상승할 거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체 주식 수가 100주다라고 했을 때 주식 주인이 한 51주 정도,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지분이 51%다. 나머지 한 49%가 유통된다. 그 중에서 30%가 또 여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은 19%밖에 안 되겠죠. 19주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상승할 거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공매도한 사람이 없다면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 놓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통 주식이 완전히 고갈되겠죠. 네. 그러면은 유동성을 높이는 것은 많은 시장의 롤플레이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면 굉장히 아쉽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유통이 아예 안 돼요. 뭐 네. 매수하고 싶은데 봤는데 호가창을 봤는데 주식을 아무도 안 팔아요. 그럼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을 또 늘리는 거에 있어서 한몫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숏 스퀴징이라는 그 단어도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네. 이제 주식을 팔았잖아요. 네. 팔았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공매도의 개념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갚을 때는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공매도를 한다라는 개념이 무조건 주식을 다 떨어뜨린다라고 개념보다는 떨어졌다가도 어쨌든 올랐을 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사서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럼 다시 살 때 다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사서 갚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100개를 지금 팔았어요. 그래서 100개가 훅 떨어졌는데 다시 그 100개를 사서 갚아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가격은 다시 또 오를 수밖에 네.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는 이런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공매도를 그냥 단순히 나쁜 거, 악의 축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활한 개념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이다. 네. 하지만 그 밖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 이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제도 자체가 선진 주식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그만큼 이걸 악용하는 것은 또 막아야 하잖아요, 쌤. 네. 앞서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금강원에 불법 공매도를 내서 적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케이스가 없을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도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네. 할 수 있다입니다. 네. 근데 다만 외국인 기관과 달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주거래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주거래는 뭐냐면 증권사가 개인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미래에셋을 이용한다, 혹은 네.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물량만 시장에다 던질 수 있는 거고, 미래에셋 증권이 보유한 물량만 시장에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막 무차별적으로 막 빌려가지고 던질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그럼 개별 증권사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겠냐? 네. 사실은 안 보유하고 있죠. 증권사는 사실은 그거를 보유해가지고 주식을 막 늘어날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있어서 중개 그쵸. 역할만 거의 수행하고 네.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거나 혹은 이제 만약에 설사 빌려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싸게 빌려줄 것 같아? 비싸게 빌려주겠죠.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비싸게 빌려줄 건데 할 수 있겠어? 감당 가능해?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이자를 높게 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하려고 찾아봐도 너무 비싼데 혹은 너무 적은데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반대해서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차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네. 맞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는 어차피 다 공매도는 못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기업 가치 오르는 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보는 식견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시장 롤플레이 자체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대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공매도 폐지 운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실한 이 제도 개선과 순기능을 통해서 공매도 중지 기간 동안 좀 정상 궤도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쌤. 근데 취준생들이요, 이 부분 공매도가 중지되는 이 상황에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매도가 중지되는 시점에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간의 이제 공매도를 중지됐다라고 네.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기 기록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불거졌고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제약이 되는지 혹은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했을 때 공매도가 좀 바람직하게 시장의 균형을 맞춰가는데 도움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증권사라든지 그냥 보험사라든지 은행 이렇게 가고 싶은 문돌이들도 있지만 네. 솔직히 이공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디지털 IT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기술을 어떻게 도입시킬지도 생각해 보시면요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문과생들 중에 그 증권사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을 해본 친구도 있고 그 중에서 안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그걸 질문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은행을 가고 싶은 친구들인데 은행 가고 싶어요? 은행 이용해 봤어요? 네. 아니요. 하지만 가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가고 싶은데 우리 삼성 갤럭시 폰 써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이폰만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네. 그걸 잘 팔 수 있냐?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솔직히 안 해봤다 할지라도 네. 들어가서 잘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해봤기 때문에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빨리 숙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B라는 친구는 아예 그냥 백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려줘야 되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리스크이자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안 해보셨다, 증권사를 가고 싶다 하면은 주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설사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모의 투자라도 해보셨으면 투자라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